여주라디오. 안녕하세요. 최세임의 영어 단어 뿌리뽑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세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별입니다. 네. 날이 엄청 춥습니다. 그러게요. 예, 며칠 동안 아주 추워서 제가 아주 꼼짝을 못하고. 일주일이 넘는 것 같아요. 예. 강추위가요. 처음에 뭐 한 17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뭐 그 상태가 유지되네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거를 공부할까요? 예, 오늘은요, 앞, 뒤, 물리적인 앞뒤요. 네네. 그 다음에 시간상의 앞뒤. 그래서 앞과 뒤, 이 개념을요, 물리상과, 그다음에 물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시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갖고요,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요, 전 강의 시간에 그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아듣기 어려우실 텐데요. 프로메테우스요. 네. 예, 프로메테우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에 뭐 나온 자였나? 뭐였지? 먼저 하는 자. 예, 먼저 예. 하는 자? 프로메테우스가 그 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동생 이름 뭐죠? 뭐였지? 에피메테우스인가? 예, 에피메테우스 동생입니다. 그래서 해도 모르네. 예. 프로메테우스가 그 신돌로부터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줬죠, 그죠? 독수리한테 찍혀 먹으네. 네, 산채로 독수리한테 이렇게 뜯어먹히게 만든 그 사람이 프로메테우스고요. 신돌이 그 불을 빼앗겨서 훔쳐다 준 걸 보고 분노해서 최초의 여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를 하나 주고 인간의 세계에 갈 때까지 열어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중간에 열어봤죠. 네. 그래서 그 여자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요, 프로메테우스 동생인 에피메시우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메시우스는요, 나중에 하는 자 이런 뜻이고요.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하는 자, 선지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앞이고요. 네. 에피가 뒤입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 그리스어로 앞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에피 그리스어로 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온 말들은요, 시간상이나 아니면 장소상의 앞뒤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프로를 외우셨으면은요, 프로가 들어가는 말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에서 프로를 외우시고요. 네. 프로에다가요,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PHE, prophecy. 그래서 명사형 전미사 Y가 붙었습니다. PHECY. 그 다음에 앞을 나타내는 접두사 PRO가 붙으면요, prophecy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들의 계시, 예언, 뭐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 PH가 F 발음 났으니까는 그리스어 맞죠? 네. 그럼 이걸 그대로 F로 바꾸면은요, preface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라틴어거든요. 프랑스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PRE, 그 다음에,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F, 그 다음에 I가 아니고요. A입니다. CE. 그래서 face하고 그 철자는 같은데요. 발음이 face를 안 나고요. prefac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 앞에서 말한 거지 않습니까? 요거. 그럼 preface는 요거 책의 서문을 얘기해요. 책의 서문. 그렇죠? 그러면요, prophecy 이거는요, 예언. 그 다음에 preface 이거는 서문.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은요, foretell 이렇게 됩니다. for가 먼저라고 하는 뜻이고요. before에도 for가 들어있죠. 네네. F-O-R-E. 그 다음에 tell, 말하다. T-L-L. T-E-L-L. 그러면요, foretell 하면은 이거 점장이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제 구분이 되죠. 똑같이 먼저 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낱말이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prophecy 하면은 예언하다. 예언하다. preface 하면은요, 책의 서문. 서문. foretell 하면은요, 점쟁이가, 계시. 예, 점괘를 내서, 점괘. 예, 미래를 이야기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라틴어에 보면은요, 또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요. predict. 저 어근이 딕트거든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공공연하게 말하다. 예. 그 딕셔너리 뭐 이런 거랑 뭐 비슷한가요? 예, 맞습니다. 딕셔너리 앞부분에 있는 그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에게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프리딕트 하면은요, 이것도 먼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러는 겁니다. 내일 비가 올 거예요 하고 공공연하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딕트는요, 점장이보다는
신빙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신의 계시처럼 절대적으로 믿을 거는 아니고요. 약간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상하다. 뭐 이런 말로 사용합니다. predict요. 예상하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하다라고 하는 낱말이 4개가 됐죠. prophecy, preface, predict, foretell. 이렇게 4가지 말들이요. 어원에 의해서 그 뉘앙스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프로가 붙는 말 중에 그리스어로 다시가 가갖고요. problem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 예, 문제라고 그러죠. PROBLEM. 그죠? 네. 그래서 그 남미 사람들이 no problem 이런 말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너무 유명해졌고 이제 공식 영어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플라브럼이 문제라고 외우고 있었는데요. 그 프로가 앞이고요. 혹시 블럼의 BL 이거 엠블렘, 메타볼리즘 이런 거 할 때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던지다? 예, 던지다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메타볼리즘 하면은 변화해서 던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엠블렘 하면은요. 뭐 깃발이나 아니면은 뭐 건물 아니 이런 데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문양을 새겨 갖고 그걸 보는 순간 아, 그게 뭐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마크가 엠블렘이고요. 그죠? 그래서 던지다의 뜻이거든요. 그 플라블럼 하면은 앞에 던져진 것이잖아요. 네. 그 앞에 던져 있으면은 우리가 앞에 뭐가 있으면 그 앞으로 가려고 하면 방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 던져진 것. 항상 문제는 앞에 던져지지 뒤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플라블럼 이거 문제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앞에 던져진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물건 만드시고 그러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법한 말인데요. 프로토타입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타이프라이터 할 때도 그 TYPE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이게 모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프로토에서 또 철자가 바뀌었죠. 프로에다가 TO가 붙었죠. 그죠? 그래서 프로에다가 TO가 붙으면은요, 소유격을 나타내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하면 맨 처음의 것, 처음의 모양,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시제품을 본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요, 샘플로 미리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그런 걸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거든요. 맨 처음에 나온 모양이요. 자, 그래서 그리스어 프로, 앞이라고 하는 뜻을 살펴봤고요. 시간과 물리적 공간을 가리지 않고요. 사용하는 그런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라틴어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라틴어에서 아까 preface하고 predict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요. 뒤에 m이 붙습니다. 전미사가. prime 하면 PRIME, prime 이렇게 되거든요. 네. m이 붙으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최고 이런 거 아닌가요? 예, 최상급 그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me 하면 맨 앞에 있는 거죠. 맨 앞에. 처음 이런 뜻이에요. 으뜸가는 그런 뜻이죠. prime.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오는 말 중에 하나가요. 프리미엄 이런 말이 있죠. 그죠? 프리미엄. 아울렛. 예. 프리미엄은요, 그냥, 우리는 그냥 프리미엄이라 그러면 그냥 프리미엄, 뭐, 고급스러운 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프리미엄은 앞이라고 하는 뜻과요, 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어근이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있을 때 사려고 하면, 같은 값에 사려고 하면 뭘 먼저 사겠어요? 좋은 거. 그게 프리미엄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걸 사려면 좀 돈을 더 얹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아파트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았다.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principle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철자 불러드릴게요. PRI, 그 다음에 N 붙고요. CIPLE 붙습니다. principle 하면은요, 그 뒤에 붙은 어근이요, CIP. 이게 take, 가지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pre가 앞이라고 하는 뜻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n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요거 예전에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복잡해서 설명 안 드렸는데요. 접두사와 어근과 전미사 사이에요. 주로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 붙는데요. 발음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요. 콧소리 n이나 m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거 뜻이 형식적으로 붙은 말이지 뜻이 없는 소리예요. 의미 없는 중간에 들어가는 콧소리. 이렇습니다. 그래서 principle 하면은요. 앞에서 잡은 것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프린시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칙. 자, 그 다음에, 전미사, 그냥 라틴어 전미사가 붙은 거는 prior 하면은요, 앞에 이전의 것, 이런 뜻이 되겠고요. 철자 불러드릴게요. prior. prior 하면은 prior. 앞에 것, 이런 앞에 뜻이 것?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로는요, 아까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foretell. 뭐, 이거 할 때, F-O-R-E, 이거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forward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미사 W-A-R-D가 붙습니다. 그래서 앞 방향으로 해서 forward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예상하는 거 아까 predict 했잖아요. 네. 그거 많은 사람들한테 공공연하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요번에는요,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cast가 던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forecast 하면은요, 앞으로 던지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돌멩이를 이렇게 앞으로 쭉 던지면은 이렇게 앞으로 어떠한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갈지 예상이 되지 이게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돌멩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궤적을 그리고 날아갈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상되죠. 예.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날아갈지 점점점점점점점 찍어갖고, 예상 경로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forecast예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런 속도로 올라가면은, 1년 후에는 주가 지수를 한 1000을 돌파하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예상을 해서 궤적을 찾아낼 때, 그때 forecast, 요런 낱말 씁니다. 그래서 날씨 예보할 때도 forecast 이거 하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비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날씨 예보할 때 forecast 이런 단어 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영어로 헤드죠. 네, 헤드. 그러면 앞머리는 뭐죠? 포헤드. 예, forehead. 그러면 이게 이마가 되겠습니다. 이마. 그럼 뒤통수는요? 뒷머리는? 뒤통수요? 갑자기 모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백헤드? 백헤드. 그럴까요? 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저거 네. 뭐지? 테니스 이런 거 칠 때 포핸드, 백핸드 이런 거. 이것도 같은 거. 제가 테니스를 안 쳐서요. 그래서 그 분야에 또 무지합니다, 또. 포핸드는 이렇게 네. 오른손으로 하는 거고, 네. 왼쪽에서 이렇게 치는 거는 이제 백핸드죠. 그렇게 됩니까? 같은 건가? 예, 그리고 같은 원리네요, 그죠? 그래서 for 하고요, back 하고요, 이게 앞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포토샵 같은 거 할 때, 전경과 배경 있지 않습니까? 전경은 앞에 있는 경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보이는 거. 그래서, foreground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근데 뒤에 있는 배경은 background 그러죠. 그래서 이게 fore와 back이 이렇게 서로, 짝을 이뤄서 같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을 했으니까는요, 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뒤는 아까 에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에피를 가진 낱말 중에서 잘 아는 게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예, 로그가 뭐라 그랬죠? 말하다. 예. 그 에필로그 뒤에 말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뒤에 말, 후기, 이런 뜻이에요. 프롤로그, 에필로그. 예, 그렇죠.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렇게 되고요. 아까 프레피스 했잖아요, 그죠? 서문. 서문하고 또 반대말이 되겠죠, 그죠? 에필로그. 네. 자, 그 다음에요. 에피데믹 이런 말이 있어요. D-E-M-I-C 이렇게 되거든요. 네. 요거 에피데믹 하면은 이 댐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민주주의. 예, 그런 거 데모크라시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데모가 많은 사람들 이런 뜻이고요. 크라시 이 부분이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두 사람 아니면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림이 일어나는 그런 정치 체제가 민주 정치 체제가 되겠죠. 네, 데모크라시. 예. 근데 요 댐을 기억하십시오. 크라시를 기억하지 마시고요. 댐,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에피데믹 하면 많은 사람들의 뒤의 이런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라. 예. 쟤 빨간 옷 입었어. 나도 입어야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유행? 예, 유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많은 사람이 뒤를 따라가면 재미없어요. 항상 끝물을 타잖아요. 그래서 항상 첫물을 타야 되는데, 문제는 내 뒤로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요,
남의 뒤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앞에 가는 게 그래도 좀 힘들지만 재밌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에피데믹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는 유행 혹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면 나도 걸리는 유행병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라틴어로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접두사예요. RE입니다. RE. RE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다시라고 외치는데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RE는요. 다시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back. 뒤 역으로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우리말로 바꿀 때는요. 역으로. after 뒤에 그다음에 again 다시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하면은요 뜻이 안 통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back, after, again 요거를 순서대로 외우셔갖고요. re가 나오면 차례대로 적용을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걸릴 확률이 높고요. 이 세 가지가 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re 하면은 접두사 re 하면은요 다시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back, after, again 요거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re에다가요 방향을 나타내는 전미사 w-a-r-d 붙이면요 reward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게 다시 다시 방향이 아니고요. 거꾸로 역으로 돌아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 그 집에서 나한테 역으로 뭘 주십니까? 돈. 예,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리워드 이거 보답, 보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주 라디오. 자, 그 다음에요. 마인드,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리마인드 하면은요. 마음을 역으로? 예, 마음속에 다시 역으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사라졌다가 다시 역으로 내 마음속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다. 리마인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lace, 위치시키다. P-L-A-C-E. 그죠? 네. replace 하면은요. 없어졌던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들어가는 거예요. replace. 없어졌던 것이요? 예. 대체하는 거죠, 대체. 그죠? 잘못 설명했네요. 대체하는 있었던 거를요, 네. 거꾸로, 아니면 다시, 나중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back, 요 뜻보다는, after, 그 다음에 again의 뜻에 가깝겠네요, 그죠? replac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respect,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 많이 쓰죠, respect. 예, 요새 뭐 TV에 무한도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면 1박 2일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새. 제가 죄송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질 않아서. 예. 거기 뭐라고 나오던가요? 리스펙 하면서 그래요? 다 외치고 있죠. 예. 연예인들이. 예. 리스펙트 우리 존경하다로 외웠잖아요. 예. 근데 이 리가 back, after, again의 뜻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 방향으로 아니면 나중에 그것도 아니면 다시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선 다시보다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again의 뜻이거든요. 근데 다시 보는 게 이게 존경하는 겁니까? 다시 훌륭하게 봤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나 오늘 너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축구 실력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네가 축구를 하는 거 보니까 널 다시 봐야 되겠어. 그럴 때 네. TV에서 리스펙 애들이 이럴 때 다시 보다 이런 데 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시 보고요. 여기에서 또 다시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리스펙트 존경하다는 너무 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오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다시 보다, 다시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리스펙트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기다 디스 붙여갖고, 디스리스펙트 해갖고, 깔보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죠? 리스펙트를 완전 빼버리고, 디스한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쓰죠. 그죠? 예. 요게 디스리스펙트 해서, 리스펙트 빼버리고, 디스만 남은 이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리스펙트라고 하는 말은 다시 보다, 다시 생각하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retrospect가 있어요. 리트로스펙트. 예. R-E, 그 다음에 T-R-O, 그 다음에 뒤에 보다, S-P-E-C-T,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retrospect하고 respect하고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수능시험에도 한번 출제됐었던 낱말인데요. 뒤에 TR이 붙으면 비교급이 됩니다. 그럼 retrospect는 무슨 뜻이 되겠죠?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 더
뒤를 보는 겁니다. 더 뒤로. 더 뒤를. 아, 존경하는 거 하지 말래. 예. 그 내가 살아온 그 세상 그 길을요.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 회상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내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본다 할 때 그 뒤돌아본다 할 때 그 리트로스펙트를 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한 쌍의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act 있죠? 네. ACT. 이거 무슨 뜻이죠? 하다. 예, 하다의 뜻이죠. 그럼 react 하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 back after 역으로 again. 하다. 예. 그래서 누가 나를 딱 때렸는데 나는 역으로 그 사람을 또 한 대 줘박죠. 이게 반응이거든요. 자극이 들어온 반대 방향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이게 react거든요. 그죠? 요 명사형 reaction, 그죠? 그 다음에 retroact 하면 무슨 뜻이죠? 다시 역으로 하는 거? 다시 역으로 하는데 비교급, TR이 붙어서 더 비교급이 역으로 되죠. 하는 거. 예. 더 뒤로 하는 것. 뒤로. 예. 그래서 이거는요, 시간을 더 뒤로, 아까 retrospect가 시간을 뒤돌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retroact는요, 시간을 뒤로 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이미 자동차를 많이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건 대기 오염을 너무 심각하게 일으키니까 우리 말 타고 다니자 이런 거예요. 이거 시간을 되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자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반동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동하다. 이거, 옛날 그 유교 영화 보면은요. 네. 그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반동 간다 새끼 할 때 그 반동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뜻이에요. 이런 시간을 역으로 거꾸로 되돌리는 나쁜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반동 간다 새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래서 예전에 그 로버트 피에르가 프랑스에서 공화정이 되고 다시 그 왕정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반동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고. 예, 그런 얘기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겠죠. 그죠? 예, 저도 이 낱말의 뜻을 보고 그걸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넘어갈 차례겠네,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백에다가요, 그 워드를 붙여서 백워드 하면 뒤로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죠? 뒤로. 예, 그 다음에 아까 foreground하고 반대말 background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뭐 백을 그 뒤로라고 하는 뜻인지 잘 아실 거고요, 그죠? 자, 정리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앞에 프로는요, 프리, 그 다음에 for, 그래서 발음이 많이 비슷한데요. 요번에 뒤를 나타내는 말들은요, 그리스어, 에피,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영어, back, 그래서 세 개가 완전히 다 다르죠. 네. 이거 좀 신경 써서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에는요, 시간상의 앞과 뒤를 살펴볼 건데요. 그리스어가 없습니다, 둘 다. 그래서 라틴어와 영어, 두 가지만 있습니다. 네. 그럼 외워야 될 접두사가 4개밖에 안 되겠죠? 그러네요. 네, 쉽습니다. 아주 환영해야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자, 이제 라틴어에서 이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접두사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NT 내는데요. 반대하다 ANTI가 아니고요. 네. ANTE 이렇게 사용하고요. 가끔 I가 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형은 ANTE입니다. 그래서 anterior 하면은요. 이전의 것 이런 뜻입니다. 엔테리어? 예, 인테리어하고 발음이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그죠? 그러게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안의 것, 내부 공사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anterior 하면은요. 이전의 것 이런 뜻이고요. prior 하면 앞의 것 이런 뜻이었죠. 그죠? IOR, 전미사가 IOR이 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antique. ANTIQUE. 네. 유이가 앤틱 가구. 앤틱 가구죠, 그죠? 네. 앤틱 가구 별 뜻이 없습니다. 이전의 것 이런 뜻이거든요. 앤틱. 옛날 거. 예, 그 가구를 봤는데 되게 옛날 스타일이야. 요즘 현대 같이 심플하고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돼 있지가 않아. 그리고 다 짜 맞춰서 되게 무거워. 되게 튼튼해. 이런 거 앤틱 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그러죠. 딱 봤을 때 색깔이 어두워서 오래돼 보이는 그런 칠을 한 가구를 앤틱 가구라고 부르죠. 그죠? 네. 앤틱은 이전의 것, 옛날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anticipate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철자 불러드릴게요. ANTI, 그 다음에 CIP, 그 다음에 동사형 전미사 ATE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anticipate 하면은요. 여기서 어근 CIP 뭐라고 그랬죠? CIP? 예.
몸을 가지다? 예. 아까 어디서 했죠? CAP? 예. 앞에 저기서 했는데 프린서플? 예. 프린시플에 그 CIP가 붙어 있거든요. 여기 anticipate에도 CIP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nticipate 하면 가지다 이런 뜻인데 어디에서 가졌어요? 옛날에? 이전에 가졌어요. 이전에. 자, anticipate 무슨 뜻이냐면은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미리 가진 거예요. 그래서 anticipate 뭐라고 번역을 하죠? 뭐 이런 겁니다. 10년 후에 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적이 없이요. 그 근거 없이요. 너는 10년 후에 결혼할 상이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그죠? anticipate 미리 가진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예상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점쟁이처럼 그런 foreteller하고는 좀 격이 있어요. 왜냐? 라틴어기 때문에요. 굉장히 공식적이고 형식을 갖춘 그런 거죠. 그래서 점쟁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예상하다죠. anticipate. 이거랑 비슷한 말이요. 또 participate가 있어요. 그죠? participate는요. part가 일부분 이런 뜻이거든요. participate면 일부분을 가지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참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anticipate, participate 둘 다 어근이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갖고요. 굉장히 많이 변한 그런 단어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ancestor 이런 말이 있는데요. ancestor. 네, ancestor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anti에다가요. 앞으로 가다 cess가 붙었어요. cess 이게 cess, access, recess 할 때 그 recess가 그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ncestor 하면은요. 먼저 간 사람 이런 뜻이에요. 먼저 간 사람이 뭐죠? 조상. 예, 조상 이런 뜻이에요. ancestor. 맞네. 예.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걸 영어로 그대로 바꿔 보십시오. 앞이 뭐라 그랬죠, 아까? for. 예, for. 그다음에 가다 go. 그다음에 간 사람 goer. 그래서 for goer 하면 이것도 조상입니다. 예. 자, 그래서 ancestor 프랑스어 영향을 받은 조상. 그다음에 영어에서 조상 for goer. 간단하죠? 네네. 예. 그래서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세 개만 구분하게 되면요. 공부할 영어 단어가 3분의 1로 줄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영어는 그 라틴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EX 그다음에 하이픈을 반드시 뒤에 붙입니다. 이거 EX 바깥을 나타내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접두사였었잖아요. 네. 영어 접두사로 오면은요. EX에 딱 하이픈을 반드시 붙여 갖고요. X coworker 이렇게 부릅니다. coworker는요. work가 일하다의 뜻이잖아요. 네. worker 하면은 일하는 사람, 일꾼이요. 그냥 co가 뭐였죠? CO? 이것도 복습 안 하셨군요.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아, 예. 맞죠. 예. 그럼 coworker 하면 뭐죠? 함께 일하는 거. 함께 일하는 사람. 근데 거기에 뒤에 앞에 X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 옛 직장 동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X coworker. 엑스코커. 예, 낱말이 아무리 길어져도요. 예. 겁내실 필요 없어요. 계속 쪼개면 계속 쪼개돼요. 아니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그러면 전 직장 동료를 뭐라고 불러요? 글쎄요. X coworker 이렇게 부릅니다. 엑스포커. 그다음에 대통령인데요. 임기가 만료돼 갖고 지금 집에서 놀아요. 전임 대통령. 예, 이거 뭐라고 부르죠? 엑스프리덴티. 프레지던트. 네, 엑스 프레지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 부인이었었는데 제 아내였었는데요. 지금 이혼해서 제 부인은 아니에요. 엑스와이프. 네, 엑스와이프예요. 허스밴드인데 옛날에 허스밴드지 지금은 허스밴드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도 이 사람 없어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엑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겁니다. 예. 간단하죠? 이 X 그다음에 하이픈 쓴 다음에 뒤에 말 붙이면 됩니다. 그냥. 근데 하이픈은 어떨 때 써요? 이게요. 일반적인 규칙은 있지만은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완전한 규칙이 없어요. 영어 사전을 다 뒤지고 웹사이트를 다 뒤져서 봤는데요. 자기 마음대로더라고요. 근데 원칙은 이겁니다. 앞에 X가 붙고요. 앞에 붙은 말과 뒤에 붙은 말이 붙여서 쓸 때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 그땐 반드시 하이픈을 써줘야 돼요. 예.
그래서 전에도 뭐 스텝 패밀리, 뭐 스텝 브라더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거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거기 다 하이픈 넣어줬거든요. 선생님. 예. 여기 그 사람이라서 다 그 하이픈 넣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도 또 부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요건 물론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네. 이거 붙여서 쓰면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하이픈의 역할은요. 그 구분하려고 쓰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그 줄바꿈 할 때 낱말을 기준으로 줄바꿈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줄바꿈을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 낱말이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어절 단위로다가 이렇게 하이픈이 붙어서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영어에서는요, 잘 알아보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하이픈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시간적으로 나중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는요, post예요. P-O-S-T. 그 다음에 여기에도 주로 하이픈이 붙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워 하면은요, 워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후이 이런 뜻이에요. 포스트 워 하면은요. 전후.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낱말 중에 하나가 포스트 폰이거든요. 포스트 P-O-S-T 쓴 다음에요. P-O-N-E 붙이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폰이요.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포스트 폰 하면 뒤에 놓는 거죠. 이거 뭐라고 외우셨죠? 안 외우셨군요. 예.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연기하다. 시간을 연기하다. 아. 뒤로 놨으니까는요. 시간을 연기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연애편지를 써보셨을 것 같은데 연애편지 쓴 다음에 꼭 뒤에다가 뭐 한마디 더 붙여 쓰는 경우가 많죠. PS. 예. 그 PS가요. 포스트 스크립트의 약자예요. 그 스크립트는요. CRIPT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쓴 것 이런 뜻입니다. scribe 하면은 쓰다 이런 뜻이 되고요. script 하면 써놓은 거예요. 그럼 포스트 스크립트 하면 언제 썼어요? 나중에 썼어요. 예, 나중에 쓰고 그 뒤에 뭐라고 써요? PS. 점 찍고 그다음에 뭐라고 쓰잖아요. I love you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팝송 노래 그 제목에도 그 PS I love you 이런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PS 포스트 스크립트의 약자입니다. 요즘에 뭐 이메일 쓰니까 포스트 스크립트 쓸 일이 없죠. 다시 올라가서 다시 고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 포스트 스크립트 이제 구형이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요. posterity가 있는데요. P-O-S-T-E-R 한 다음에요. 명사형전미사 I-T-Y가 붙습니다. 이거 뒤의 것 이런 뜻이거든요. 뒤의 것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 아까 말했던 ancestor하고 반대말입니다. 자손 이런 뜻이에요. posterity. 후의 것들이니까는요. 자, 그 다음에요. 뒤를 나타내는, 이후를 나타내는 영어는요, after가 되겠습니다. 애프터. 네, after에다가 word를 붙이면 afterward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거 뒷방향으로 이런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fternoon 하면은 눈이 12시거든요. 낮 12시. 정각. 예. 그러면 afternoon 하면 12시를 넘어갔으니까는요, 눈이 한자로 오시거든요, 오시. 그래서 정오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뒤로 넘어갔으니까는요, 오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fternoon이 오후 이런 뜻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 라틴어로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실걸요? 한 날에 한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로 하면은요, 메리디안, 메디안인데요. 발음하기 어려서 메리디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anti 메리디안 하면은요. 여기서 anti 나오네요. 그죠? A-N-T-E. anti 메리디안 하면 낮 12시 이전. 그래서 AM 되고요. 그다음에 후면은 뭐겠어요? 포스트 메리디안. 포스트 메리디안. 네, 그래서 P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M 몇 시예요? PM 몇 시예요? 할 때 요게 AM, PM이 그 라틴어로 포스트 메리디안, 엔티 메리디안 이렇게 갖고 부르는 겁니다. 애프터눈 하고, 예. 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예. 추가적으로, 예수님이 난 거를, 예. 우리가 AD 뭐 이렇게, 예. 또 BC 이렇게 예. 나누잖아요. 예. 그건 뭐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엔티 도미노스 뭐 이런 걸 겁니다. 도미노가 그 도미노스가 저기서 그 주인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전에서 AD. 그 다음에 BC는 before
크라이스트 해서 영어로 기원 전. 예,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이렇게 또 기억 안 나시는 걸 이렇게 꼼꼼하게 또. 근데 라틴어를 기억을 하게 되면 라틴어 이탈리아 한 산간 오지 마을에서 아직까지 쓰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어가 되어버렸고요. 그 카톨릭, 미사할 때 약간씩 쓰고 그러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 대부분은요. 하지만 영어에 다 녹아 있으니까는요, 낱말이 그게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걸 대충 알면 우리가 한자 정확하게 쓸 줄 몰라도 한자말이 나오면 뜻을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라틴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애프터 매스가 있는데요. 애프터 매스는 애프터에다가 MATH 붙였습니다. 그 MATH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수학. 예, 이거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매스는요, MOW, 모우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을 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프터 매스는 풀을 벤 후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후유증 뭐 이런 뜻이 됐어요. 근데 풀을 벤 뒤에 무슨 일이 생겼길래 후유증 이런 뜻이 됐죠? 풀도.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린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매스가 수학이니까는요. 네. 수학 시험 보고 나면 어떻죠? 정신이? 공황 상태가 되죠. 그죠. 피폐가 되고 힘들어 죽겠죠. 네. 그래서 이게 수학 시험을 보고 나서 후유증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 쉽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요. 원래 말뜻을 좀 살펴드리면은요. 겨울에 짐승들한테 풀을 먹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겨울에 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뭘 먹이죠? 건초. 그렇죠. 마른 풀을 먹이죠. 네. 근데 마른 풀을 말려서 먹여야 되는데 풀이 부드러워야 먹죠. 말랐으면 더 뻣뻣한데 짐승들이 풀을 먹겠어요? 그럼 풀이 연한 풀일 때 베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언제냐면은요. 봄부터 초여름까지예요. 그래서 풀을 베갖고 말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갈색 돼요. 아니 그건 당연히 말리면 그렇게 되고요. 당장 짐승들한테 먹일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베고 나면은요. 당장 그 겨울 거를 준비를 했지만 당장 먹일 풀이 없다. 그래서 후유증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애프터 매스가요. 수학 시험을 보고 난 후에 피폐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은 아니고요. 풀을 벤 다음에 당장 먹일 풀이 없는 상태 이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애프터 워드 했잖아요. 네.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가면 오히려 쉬운데요.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 뜻이 정확하게 뭔 뜻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사실에 근거해서 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원래 애프터가 아니고요. AFT였습니다. 애프터 워드였었는데 이게 애프터 워드하고 발음이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애프터 워드로 오인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애프터는요. 그 배 뒤편을 얘기하는 말이었어요. 뒤편을 가리키는 말이었었는데 그래서 배 뒷부분을 향해서 하면 애프터 워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게 사람들 사이에서 뱃사람들이나 알아듣지 뱃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애프터로 알아듣죠. 그죠? 그래서 요게 애프터로 뜻이 바뀌었습니다. 뜻이 바뀐 게 아니라 철자가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갖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을 나타내는 말,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요. 그리스어 프로, 라틴어 프리, PRE도 되고요. PRI도 되고요. 최상급 프라임 M이 붙습니다. 그죠? 네. 프리미엄 할 때도 붙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가면 for, FORE, for 되고요. 그 다음에 뒤를 나타내는 말 그리스어 epi, EPI, 그 프로메시우스, 에피메시우스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라틴어로 가면 re인데요. 이거 다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back, after, again. 이렇게 해갖고 뜻을 기억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영어로 가면 back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간상의 앞과 뒤를 나타내는 말은 그리스어는 없고요. 라틴어의 ANTE. 그 다음에, 영어로 가면은요, EX, 그 다음에 하이픈, X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나타내는 말, 라틴어로 가면은요, post, POST, 뒤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를 나타내는 영어는 aft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죠? 네. 아는 말도 많아서 좀 쉬웠던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꾸준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되니까는요, 복습을 안 해서 나중에 가서 또 모르지, 복습을 하면 그냥 봐도 보면. 선생님은 훌륭하세요. 학생들의 문제지. 새별 씨.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좀 힘을 가지고 좀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스칼렛, 차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멀도,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황사에다 미세먼지까지 어쩔 수 없어요. 스칼렛, 아직 여주 워시존을 모르는군요. 여주 워시존이요? 스노우폼 세차 방식으로 차량 흠집 걱정 없는 여주 워시존 말이에요. 스노우폼 방식이라고요? 차량 하부와 실내까지 깔끔하게 세차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세차하러 워시존에 가봐야겠어요. 셀프 세차장 여주 워시존은 소양로 가든 맞은편에 있어요. Wash Zone.